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약간 창고 같은 분위기의 방에서 마지막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마무리를 못 져서 오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려고 오늘은 예전에 제가 어디까지 찍었나 보니까 이제 실습 떨어진 이야기부터 안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졸업하는 데까지 무조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테이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때 제 마지막 이야기가 실습에서 떨어진 이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기다렸어요. 쉬면서 뭐 접시 닦기도 하고 뭐 피자 딜리버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실습에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요 블로그 링크를 밑에다가 걸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기 전에 이제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준비도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실습할 때 환자들 앞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를 요구를 해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실습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한 달, 두 달 좀 쉬어서 열심히 이제 또 공부도 하고 갔고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다 보니까 뭐 쉬운 환자들도 있고 뭐 좀 굉장히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환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영어 이상해, 너 동양이냐, 막 이렇게 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뭐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상처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일 텐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도 써야 되고 영어도 써야 되고 실제 환자는 얘가 학생인데 동양 학생인데 잘하나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옆에서 가족들이 또 쳐다보기도 하고 정말 뭐 긴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등에서 땀이 정말 뭐 폭포수처럼 솟아나고 식은땀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또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한국 분이 또 계셨네요. 보니까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도 한국 사람이 있어서 좋았겠지만 저도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좀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담이지만, 캐나다에서 LPN 직종은, 동양인들, 그러니까 유색인종으로 거의 잡혀먹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인들은 정말 거의 없고, 좀 한두 명 껴있고, 거의 대부분 정말 유색인종들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밴쿠버로 와보니까, 특히 인도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고, 필리핀 사람도 많지만, 특히 RN들 같은 경우는 인도계 애들이 정말 뭐 막 70%, 80%를 장악한 것 같고 LPN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 사람들이 한 90% 이상 장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동양인으로서 일하기 좀 수월한 부분도 있기는 있죠. 자, 여기에서 다 궁금하긴 정말 오래간만에 사진 보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서 운이 좋았던 거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실수한 걸 저도 잠깐 동영상 보니까 인슐린에서 그 유닛을 실수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말 그거 실수 안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실수는 하거든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과정은 저번이랑 비슷해요.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열심히 뭐 또 스킬도 하고 영어도 쓰고 뭐 레포트도 쓰고 여러 가지에서 통과를 했고 마지막 날 다 같이 가서 이제 보스턴 피자에 가가지고 뭐 쫑파티라 그러죠. 쫑파티를 했고 그 뒤로 보스턴 피자를 간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가족들이 한번 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실습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게 3학년 마지막이었어요. 두 번의 실습을 끝내고 3학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방학이 있는데 뭐 2주 정도 살짝 짧은 숄 브레이크가 잠깐 있은 다음에 다시 또 바로 4학년 1학기가 시작이 돼요. 저는 이때 사실 한번 과락이라죠. 과락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과락한 친구들이 또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락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4학년 1학기는 여기 보시면은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널싱에 대해 널싱 프로그램 그런 공부를 한다 그러면 4학년 1학기에는 좀 이렇게 분야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학교별로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때 이제
maternity nursing 이제 뭐 임신한 거에 대해서 출산까지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까지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pediatric nurs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 이걸 배우면은 소아과 같은데 지원하는데 유용하겠죠. 그리고 뭐 또 사회학 소시올로지 배우고 그리고 뭐 career skill evaluation 배웠고 그래 transition to graduate nursing 배웠고 그다음 mental health nursing 배웠었는데 mental health nursing 너무 중요한 게 이거를 배우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그 치매 유닛에 갈 때 좀 도움이 돼요. 사실 근데 치매 인구가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치매 같은 곳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어플라이 하겠다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마터니티 너싱에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소아과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멘탈 헬스 너싱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된 롱텀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일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거기서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멘탈 헬스 너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정말 배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해를 못했죠. 뭘 배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대충 넘어갔었는데 이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졸업하기 전이라 그래서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다 뭐 그전이랑 똑같아요. 너무 빡시고 수업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리포트도 많고 숙제도 많고 정말 많이 배웠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업 비중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수업이에요. 뭐 Career Skill Evaluation, 그리고 Transition to Graduate Nurse. 요 때가 실제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졸업한 간호사들 중에 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레주메라 그러죠. 그 지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 사실은 요 수업 이후에 이제 프랙티컴이라 그래서 이제 또 실습을 나가는데 그때 대부분 취업을 하더라고 백엔들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는 동양인이고 뭐 영어도 ESL이긴 했지만 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유닛에서도 굉장히 뭐 좀 백인 애들 더 하이어하는 그런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취업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취업에 더 집중을 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공부가 너무 치였고 취업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내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수업이었는데 듣고 그냥 이력서도 똑바로 안 쓰고 막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4학년이 넘어오면 2학년이죠. 2학년 2학기인데 4학기죠. 이렇게 넘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수업도 수업이지만 내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수업 듣고 이제 뭐 다 실습 다 하고 프랙티컬도 끝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너무 지쳤으니까 뭐 몇 달 정도 여행 갔다 올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행 갔다 오면 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물론 백인 애들은 그렇게 갔다 와서 취업도 잘 했는데 동양 애들 같은 경우 제 주변에도 한국 사람도 있었고 뭐 그 필리핀 사람들 뭐 중국 애들도 있었는데 다들 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휴가 갔다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기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캐주얼이니까 대부분 캐주얼 취업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좀 1, 2주 정도 쉬는 건 괜찮겠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끝나자마자 한 달, 두 달 한국 갔다 오거나 뭐 여행을 신나게 갔다 와서 또 취업을 한다.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은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은 뭐 다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바로 프랙티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니까 링크를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졸업의 마지막 관문인 프리셉터십이에요. 프리셉터십. 이건 단순한 어떤 실습이 아니라 프리셉터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1대1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다른 실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좋든 싫든 선생님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그 우산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사고를 쳐도 뭐그 인스트럭터 와가지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의 라이센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요 부분은 저 혼자 가요.
혼자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크고, 그리고 요때 프리섹터십에 가서 그 유닛에 취업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 해서 가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 번 언급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푸틸 하스피틀에 갔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제가 갔던 곳은 정형외과 있어요. 정형외과 유닛이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3일, 4일.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뭐 일주일 정도, 10일, 최대 10일까지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회전율이 빨라요. 새로운 환자들이 늘 들어오고 또 퇴원하고. 근데 환자가 한 명 입원을 하고 그런 또 페이퍼워크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하고, 환자를 퇴원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또 페이퍼워크가 많고 준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또 정형외과 유닛이라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레싱도 많고 뭐 주사도 많고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아파요. 수술한 직후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케줄을 먹는 메디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PRN 그리고 이제 페인킬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거, 자기의 실습 간호사하고 친해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당연히 자기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른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게 간호사를 받아주는 학생을 받아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절하기도 하고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담당한 분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액센트가 약간 스코티시 액센트가 있었나? 잘 못 알아듣는 영어예요. 그래서 저도 서로 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는데 뭐 담당자가 그래도 잘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었죠. 통과는 됐고 또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 사람 봤을 때는 교과서의 방식은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서 좀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어떤 포맷이 나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나 뭐 이렇게 따라서 방식대로 잘 했나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학교 같은 방식을 하다 보면 속도에 못 따라간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신에 이 사람도 이제 감사가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는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알려줄게라고 알려준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뭐 5주에서 6주예요. 5주에서 6주를 혼자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이때가 정말 혼자 나가다 보니까 혼자 다 뭐 이제 풀섹터십이 한 명 있긴 있는데 관리자가 혼자 사다 보니까 영어도 제일 많이 늘었고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하는 그런 스킬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도 많이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페일 없이 또 통과를 하게 됐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프리셉터십에 갔는데,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어큐트 케어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자기가 어떤 유닛에 일할지를 그걸 다 적어요. 저는 왜 정형외과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때 옛날에 한번 갔는데 뭐 거기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정형외과를 썼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트라우마 유닛, 어떤 애는 뭐 포스트 서저리 가는 애들도 있고, 그때 이제 마터너티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소아과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유닛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은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홈케어를 신청을 했네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홈케어를 신청하지 말고 그냥 롱텀 케어를 신청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제가 일하는 데가 롱텀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얘기 듣기에 홈케어가 되게 좋다. 사실상 홈케어가 좋기는 좋아요. 보면은 어큐케어에서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여기로 이제 넘어오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홈케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환자 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뭐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가서 약간 앉아서 얘기하고
뭐 약도 주고 주사도 놓고 드레싱도 체인지 해주고 해주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고 또 나와서도 차에서 좀 대기하면 시간 좀 끌면서 다음 환자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병원처럼 정말 따따따따따 움직이면은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5시간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모여서 자기가 일하는 데 가서 일을 바로 하고 그리고 중간 모임도 홈케어들은 뭐 이렇게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팀홀튼 같은 가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보면 요 이렇게 커뮤니티 너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백인 간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잖아요. 모이면 이제 또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도 좋고 또 수다도 좀 떨어주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뭐 한두 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수다와 함께 업무적인 얘기도 하면서 흩어졌다가 또 각자 얘기도 일하다가 집으로 가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살짝 갔다가 뭐 이런저런 일 하다 와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케어가 조금은 널널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지원해서 잡을 잡기가 쉽진 않아요. 경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레주엣 널스가 좀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큐케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홈케어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커뮤니티 널싱은 쉽게 말해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예방 접종. 지금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19가 워낙 유행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 캐나다도 전 국민을 상대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로 타이어를 했어요. 정말 뭐 은퇴한 간호사들, 뭐 그레주얼 널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예방 접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어플라이를 했고 거의 다 하이어가 돼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방 접종이 있고요. 학교 성교육, 홈케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널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어큐케어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쉽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제가 그때 갔던 데는 캘거리의 이제 사우스 이스트 지역이었어요. 변두리 지역이었고 그리고 갔던 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퍼스트 네이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지배를 가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갔던 여자분이었죠. 굉장히 어느 집들 들어갈 때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옆에 꼭 있으라고. 그리고 너는 들어갔을 때 문을 잠그지 말고 문에다 신발을 살짝 껴서 문을 살짝 열어놓으라고.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문이 열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위험하냐 그랬더니 그 환자도 환자지만 퍼스트 네이션을 이게 좀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퍼스트 네이션들이 가족들이 또 뭐 마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환자들 하고 있을 때 다른 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동 피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서워서 옆에 잘 있어줘 그래가지고 같이 갔죠. 같이 간 환자들 중에도 정말 집에 막 썩은 내가 나기도 하고 쓰레기가 한쪽이 막 쌓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설거지가 막 정말 썩어 있는 설거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런 게 좀 어렵겠구나. 근데 차라리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여기서 일을 못 하게는 됐죠 나중에. 아, 결국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다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취업을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어요. 사실 그때 뭐 프로젝터십 나갔을 때부터 막 어플라이 시작해가지고 나 곧 끝나니까 나 바로 일할 수 있다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굉장히 널스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 했을 때 바로바로 취업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널스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뭐 캐주얼로 들어가서도 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일할 시간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개월 일하면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좋아하죠. 회사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죠. 지금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호협회 이제 등록을 하고 보니까
시험 비용만 600불 냈네요. 당시에. 당시에 600불은 큰 돈인데 600불을 내고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보여준 게 이제 뭐 컴피tency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이제 LPN 간호사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주는 책인데 읽어보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 끝나고 정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급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LPN 학교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이 뒤에 뭐 또 어떤 각종 직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제가 막상 취업을 해서 일해 보니까 일한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안 찍고 막 계속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대장정의 마무리 LPN 간호사 학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뭐 띄엄띄엄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